자, 안녕하십니까. 이시천입니다. 오늘은 그 개정세법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세법 특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존에 회계학원에서 개정세법 특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정세법 특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전부터. 제가 회계학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방문각에 가 있는데요. 방문각에서 이제 7급, 9급 공무원 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예전부터 제가 상법을 가르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세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는 차차 이제 본 수업 또 나중에 세법 개론 수업이나 세법학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세법 특강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부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양이 좀 상당히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개정세법 특강을 위해 자료를 만들었는데 36페이지 정도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는 개정세법의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저희 교재에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올해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건데 회계사 시험이 이제 2월 11일로 당겨지면서 또 세무사 시험은 4월 중하순이 되겠지만요. 세법 개정 부분에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객관식세법 기출 400개 수업을 했고요. 거기서는 대부분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조문을 가지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여러분이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십천닷컴에서 제공을 해드릴 건데 부득이하게 소액의 최소 경비등은 여러분한테 좀 받을 수밖에 없게 돼서 먼저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한테 별도로 제보내서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강의에 첨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자, 세법 개정이 된 부분, 저희는 이렇게 개정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세법 개정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플로우 이것들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올해 혹시나 시험이 안 되거나 또는 2차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뭔가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법 개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8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8월 달이 되면 8월 초중순쯤입니다. 초중순쯤에 자, 이미 올해 2018년이 됐어요. 근데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또는 국세청에서는 내년에 세법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다 하는 조세 중장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중순 보통 10일경이 될 겁니다. 이때쯤요 2019년도 세법 개정 아닐까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걸 겁니다. 이 내용이 언제 8월 10일경 정도에 뭐가 됩니까? 세법이에요. 개정된, 시행될 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디에, 뭐가 됩니까? 기자들을 불러서 뭘 하게 돼요?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세법의 운용 방향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뭘 하게 됩니까? 8월 10일경 정도에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서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 중에 얼마는 최소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은 다음 연도 1월 1일 날 확정될 세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세법 개정은요 8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보시죠. 8월이 끝나게 됩니다. 자, 9월 1일까지 이 자료들은 어디에? 국회에 뭐가 됩니까? 송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시면 돼요? 국회를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정부안이라고 치시고요.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 9월 1일서부터 자,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서 확정될 때까지요. 전부 뭐가 됩니까? 이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부된 자료는 어디서? 국회 사이트에 가시면요.
자,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죠?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뭐라 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세법을 가르치는 분들이요, 그죠? 미리미리, 그죠? 아시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오픈하는 이유는요, 세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플로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8월 10일경에, 그죠? 8월 10일경에 뭘 하게 됩니까? 10일경에 보도자료가, 그죠? 보도가 되는 것이고요. 9월 1일 정도 되면 뭐가, 그죠? 2019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송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12월이 되게 돼요. 그럼 이 12월은 뭐예요? 그죠? 정부와 국회 간에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를 하는 시즌이 됩니다. 그때 이 12월이 되면 한, 그죠? 초순 정도예요. 자, 10일 정도 되게 되면요. 그죠? 이때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죠? 세법 개정안이, 그치? 개정안이 뭘 하게 돼요? 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요.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그죠? 국회의원들이 보실 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뭘 하게 됩니까? 이 정부 안 원안 자체를 뭘 하게 돼? 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뭘 하는 거예요? 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결을 하더라도요, 이 자료는 거의, 그죠? 그죠? 정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죠? 정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부안은, 그지? 자, 어디에 안이 되는 겁니까? 현재 행정부의 안이 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지? 행정부, 그죠? 그 안이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얼마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자, 최소 90% 이상이 뭐가 됩니까? 그대로, 원안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통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결이 되는 경우에도요, 내년의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지? 조금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조금 줄다리기를 해서요, 2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드뭅니다. 2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드물고요. 그죠? 이때 20일까지 가게 되는 내용 중에 올해 개정된 내용이 하나가 존재하게 돼요. 뭐 있을까? 부가가치세법에, 그죠? 자, 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과거에 108분의 8이었습니다. 그거를, 그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자 중, 그죠?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자로서, 오케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얼마로? 109분의 9로 상향 조정해준 얘가 대표죠. 그죠? 이 부분에서, 그죠? 수정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거나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통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죠? 이 과정에서, 그죠? 줄다리기 끝에요, 그죠? 통과가 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제가 객관식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지?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파악할 때요, 과거의 개정안 전에는 뭐였냐? 이과세 기간 이상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로 판정을 했어요. 그게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과세 기간을 줄였어요. 근데 다시 그 부분은 뭐 했어요? 원안으로 복귀됐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때 개정세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법 개정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선생님, 그지? 세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크게 세법은요, 그죠? 그죠? 과세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로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세법도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2017년 8월 10일경에 보도가 됐고요. 이 9월 1일에 역시 이 자료가 국회로 송부가 됐고요. 12월 초순 정도에, 그죠?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안을 가지고요,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이 언제가 되는 것이냐, 그죠? 대부분의 세법이 2018년, 그죠? 1월 1일, 그죠? 이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시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법의 기본적 플로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법 개정 내용은요, 이 국세 대부분의 것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방세 대부분의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세는 아마 13개의 세목이 있을 거예요.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이 존재할 겁니다. 이 대부분에 있어서, 그죠?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공인회계사
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지 특히나 1차 시험의 경우에 회계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이 지방세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국세에 한정해서 오늘 개정세법 특강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국세 중에서 그죠?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또는 그죠? 국세징수법의 개정 내용은 뭐가 있을 것인가? 오케이? 또 그죠? 부가세법의 개정 내용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지? 또 하나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지? 또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4타임 정도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저희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수업을 하기 전에요. 간단한 플로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법 개정 내용이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뭐예요? 국세기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아마 개정된 내용을 붙여서 좀 출제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은요.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또 미쳤던 내용이 뭐가 됩니까? 부가세법이 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들여왔을까요?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국세기본법과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다? 국기법이 그지 어디 그죠?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그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잉여금 처분을 그죠? 자,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근로자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요. 그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서 그죠? 지급하기로 한 성과 배분 그죠? 상여금 등이 있다는가? 걔네들은 이제는 전부 뭐다? 송금 불산입된다. 이런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가장 크게 개정이 이루어진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가장 크게 개정이 이루어진 건 그죠? 첫 번째 소득의 분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특히나 뭐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뭐다? 이제는 사업소득으로 이관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있다면 양도소득세 쪽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 쪽은요,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실무적인 부분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개정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개정세법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요, 세법 개정의 플로우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법의 개정의 그죠? 골격 정도만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올해 그지 시험을 무조건 붙으시겠지만요.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요. 그죠? 세법 개정은 언제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죠? 9월 1일 이후죠. 그죠? 최소한 언제서부터? 그죠? 11월서부터는 거의 정부안 자체가 원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정된 세법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지? 세법은 그지? 너무나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거는 재정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국민의 그죠? 생활관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국가는 재정 수입 확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요. 이는 헌법상 뭐예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 또 평등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라는 양 거대 이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